네, 어제 한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아침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해서 빠졌고요. 저도 어제 이 주가 흐름을 봤는데, 저는 사실 어제 좀 매수를 많이 했어요. 주식은 공포를 매수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좀 사고 싶었던 종목 조금씩 샀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한미약품도 어제 한 주 샀습니다. 네, 그리고 음,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매도를 했던 에어부산도 어제 다시 매수를 해서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7월 8일 월요일이었고요. 오늘은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어제 주식이 폭락한 이유를 분석해보고 오늘 오늘장 화요일장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화요일부터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 증시 폭락 원인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사라졌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어,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전일 주말에 발표된 미국 6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 지수는 사실 신고가를 쓰고 요게 발표되면서 약간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어제 상당히 좀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많이 폭락하게 됐네요. 다시 한번 보시면 미국 6월 고용 지표가 약 22만 명 이상 상승한 요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게 증시 하락으로 특히나 상해 종합 주가 지수와 그다음에 코스피,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대, 코스피도 마이너스 2.20%, 코스피가 마이너스 2.20% 이렇게 하락하면 종목별로는 거의 뭐 초토화죠. 5% 이상 하락한 종목도 많았고 거의 5%에서 10%.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한 1.6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이 약 한 51조 정도 증발을 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661조인데 1610조로 51조 어제 증발했어요. 저도 어제 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하락들이 많이 컸는데 뭐 기다려 봐야죠. 그리고 저는 어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했습니다. 공포를 사라고 하는 거니까. 네, 다음은 한국 증시 폭락 원인 두 번째. 지금 한국과 일본이 또 무역 전쟁 중이에요. 일본 아베 총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수출 규제하는 정책으로 현재 이제 반도체 관련된 핵심 소재를 수출 못하게 되는 초유의 상태인데 뭐 현재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게 한 3개월 정도 이 핵심 소재를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에칭가스, 플루오린, 리지스트가 있는데 뭐 에칭가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뭐 고순도 불화수소고 그다음에 플루오린은 뭐 불소 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을 강화하는 필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지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핵심 소재가 꼭 있어야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핵심 소재가 현재 밑에 보시면은 국내 기업들이 만들어내고는 있어요. 에칭가스 같은 경우에는 후성 솔브레인, 그 다음에 플로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리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내는 기업이 이제 동진 세미캠밖에 없는데 어, 대부분 핵심 소재가 대일 수출 의존도가 보시면 43.90%, 거의 여기는 90%대 이상인데 이 일본 제품이 약 기술력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수십 년 정도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가 기업이 만들고 있긴 하지만 기술 격차가 커서 사실 이 수급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체 수급에 대한 부분은 쉽지 않은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지스트를 삼성전자에 일부 납품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기술력 차이로 91.90%가 일본에 의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3개월 뒤에 재고가 떨어지고 만약 일본에서 이 수출 규제를 해버리면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타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반도체 경기도 안 좋은데 무역 전쟁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안 좋게 악영향으로 미치게 됐습니다. 더하여서 지금 감정적으로 많이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뭐 일본 제품에 대해서 이제 불매 운동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뭐 유니클로라든가 뭐 ABC마트, 그 다음에 일본 자동차도 뭐 계약을 해놨던 것도 지금 취소를 하고 있고, 특히 일본 여행도 거의 이제 일본 여행 같은 경우에도 가려고 했던 것들을 취소하는 뭐 그리고 앞으로 일본 여행 안 가겠다, 또 일본 맥주를 안 마시겠다 이런 식으로 이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생기면 당연히 반도체를 감산을 하겠죠. 만약 감산을 하게 되면 분명히 뭐 반도체 가격은 또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일본도 일본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일본도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주가에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직까지 이거는 일어나진 않았는데 지금 이 뉴스를 보니까 엔화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빌렸더라고요. 많이 빌려서 뭐 운전 자금이나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약 한 1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이후에 일본이 추가적으로 금융 규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계 은행 여신 규모를 보면 중국계가 34%, 일본계가 24% 이렇게 되는데 일본계도 굉장히 커요. 일본 4대 은행의 여신 규모가 약 한 18조 원이고 이거를 만약에 일시로 회수를 하게 된다. 이거를 일시에 회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저금리로 이렇게 빌린 돈이 해외 각국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런 돈들이 분명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투자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 자금들이 이런 자금들이 일시에 빠져나가게 됐을 때 우리 금융시장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악재들이 맞물리면서 어제 주식시장이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보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악재를 작용해서 글로벌 증시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폭락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저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이 이 해결이 될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주식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종합 차트가 되겠는데요. 코스피 종합 차트는 추세선을 그어보면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다가 저번 주부터 이렇게 하락 추세로 추세선을 깨고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약간의 거래량이 있으면서 장 시작부터 장 마감까지 장 시작을 2091.91포인트에 시작했다가 종가는 2064.17포인트로 마이너스 2.20%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는 하락 추세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5일선하고 터치해주는 약간의 반등 이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반등 시에 한번 전략을
짜보시고 일단은 하락 추세로 바뀌었으니까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이 빛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빌려서 투자한 돈이 거의 30조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한번 주식시장에서 공포를 만들어서 이런 돈을 한번 정리하고 가야 또 주식이 제대로 가니까 제발 빚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빚들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빚내서 투자하게 되면 반드시 주식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은 지금 더 안 좋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코스닥을 그전부터 조심하시라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꼬여 있어요. 주포인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만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개인들 지금 손해가 많을 겁니다. 추세선도 완전히 깼고요. 지금 그리고 전 저점도 완전히 깼고요. 거래량을 실으면서 장대 음봉입니다. 그리고 어제 수급을 봐도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도 거래석 쪽 종목을 매수하시고 거래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시가는 691.97포인트로 시작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3.67포인트, 마이너스 3.67% 하락한 668.72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한미약품하고 에어부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장대 이렇게 폭락 후에 2거래일 동안 빠졌는데 저는 요날은 거래를 안 했고 요날 마이너스 2%대 한 주 더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한미약품은 장기로 보유를 해 갈 예정이고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큰 걱정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를 하셔야 되겠고요. 신규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30만원과 25만원 사이에서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저는 분명히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한 7,200원대 정도 오면 올라오는 51선이 올라오는 7,200원대 정도 오면 추가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제 제가 한 7,270원, 7,280원대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이것도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어제 폭락했던 원석을 해드렸습니다. 좀 아쉬워요.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 증시만 어제같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이게 국력이 아직까지 많이 약하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취약하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주식은 가장 호재가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많이 폭락했을 때 주식을 사서 주식이 뭐예요? 주식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일종의 게임이잖아요. 어제같이 많이 떨어져서 주식이 폭락했을 때 그때 줍줍 파는 거예요. 그때 좋아서 이렇게 많이 주식이 올라갔을 때 그때 파는 거니까 어제 같은 날 물론 공포 좀 무서우셨겠지만 공포를 매수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어제 같은 날 많이 장기로 보유한 후에 수익이 날 때 천천히 파셔야 됩니다. 투자 판단 잘 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